직업도 국적도 또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계 미국인 조각가였던 이사무 노구치, 뉴욕의 저명한 사진작가 니콜라스 머레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니콜라스 머레이는요, 당시 인물 사진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프리다 칼로의 사진을 남기기도 했죠. 사실 프리다 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과도 사랑을 나눴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다의 여자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이 프랑스의 유명한 무용가였던 조세핀 베이커입니다. 세계 대전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사람들의 정말 관심과 궁금증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의 새로운 연인들을 본 디에고 리베라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않을까요? 질투를 한다고요? 네. 질투를요? 디에고 리베라는 본인은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면서 프리다 칼로의 새 연인들에게는 정말 질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야, 희한한. 심지어 프리다 칼로 연인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권총을 휘두른 적도 있었다고 하지요. 총알은 무한 리필이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누가 사다 주나요?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이렇게 디에고 리베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화려한 연애 라이프를 즐기던 프리다 칼로. 그러던 프리다 칼로에게 31살이 되던 1938년 드디어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라는 수식어를 떨치고 당당히 화가로 우뚝 서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지? 바로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회 제안을 받은 건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화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초현실주의. 네,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은 꿈이나 무의식처럼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표현하려는 화풍이거든요. 야, 이런 건 참 좋아. 이거 달리. 봤는데? 네. 이 그림이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대표작인 기억이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자기의 그 철학도 보이고. 이렇게 초현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화가가 바로 프리다 칼로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은 이 초현실주의 화풍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다의 그림에는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유모와 나라는 작품인데요. 얼굴은 성인인데 몸은 아기로 표현을 했네요. 아, 저 아기가 프리다 칼로구나라는 건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 멕시코 원주민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얼굴은 성인인데 아기의 몸을 가진 자기가 그러니까 원주민 유모의 젖을 먹고 있는 걸로 표현을 했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물이 내게 준 것이라는 작품인데요. 욕조의 프리다 칼로가 자기 다리를 내려다본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물 속에 뭐가 많이 있네요. 굉장히 다양한 상징과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손에 줄이 묶여 있는데 그 줄이 여인의 목을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목에 졸릴 채 지금 익사할 위험에 처한 여인이 바로 프리다 칼로 자신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옷을 보시면 저게 프리다 칼로의 멕시코 의상이야.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주인 없이 정말 빈 껍데기만 남아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프리다 칼로의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독창적이고 또 기발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보그나 타임지 같은 유명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프리다 칼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열렸던 1938년 타임지 기사를 한번 볼까요? 유명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멕시코인 아내, 프리다 칼로의 첫 번째 전시회로 맨하튼이 들썩였다.
초현실주의자 브르통은 그녀의 그림을 리본으로 둘러싼 폭탄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다의 그림에는 멕시코 전통의 선명한 빨강과 노랑, 어린아이의 장난기 가득한 피비린내 나는 공상이 담겨 있다. 오. 이야. 형을 좋게 했네. 이렇게 뉴욕에서 열린 프리다 칼로의 첫 전시회는 성공이었습니다. 와. 이후에 프리다 칼로는 유럽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가들의 성지 프랑스 파리에서도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와. 와우. 그렇다면 파리에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았을 거 엄청 좋았을 거. 파리 감성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평론가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대해 남긴 말이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프리다 칼로의 색채는 순수하며 대생이 완벽하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예술의 무한성과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다. 오, 극찬이네요. 극찬이네, 극찬. 파리의 평단까지 사로잡은 프리다 칼로에게는 열렬한 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 사람은 유럽 미술계를 주름잡고 있던 거장입니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피카소? 네, 맞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 얘도 쓰레기 중에 하나인데. 아, 닮아 있는데 남편이랑 닮았는데. 엮이지 마. 아이고야. 피카소도 또 한 여성 편력하죠. 옷도 이미 지금 왠지 커플룩 같은데. 맞아요. 잘 어울려. 맞춰 입었네요. 피카소는 평소에 그림에 대한 평가는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 칼로를 만난 순간부터 프리다의 그림에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지요. 당시 피카소는 디에고 리베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당신도 프리다 칼로처럼 그리지는 못한다라고 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영광이다. 진짜 엄청.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리다 칼로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뭐지? 프리다 칼로가 그린 자화상인데 이 안에 피카소가 사준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지? 귀걸이. 아, 귀걸이네. 아, 보자마자 딱 눈에 띄죠. 프리다 칼로는 이 귀걸이를 평소에 정말 애용했다고 합니다. 이야. 프리다 칼로가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피카소와 정말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하고 우정. 피카소는 프리다 칼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페인 노래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노래는 프리다 칼로의 18번 애창곡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좀 특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형성 기자님, 피카소 말고도 프리다 칼로를 극찬한 유명 화가가 있나요? 예,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추상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인데요. 칸딘스키. 칸딘스키. 단단한 선과 강렬한 색채로 이루어진 그림을 주로 그린 화가입니다. 칸딘스키가 프리다의 그림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프리다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만큼 감격했다고 하는데요. 와. 왜 또 입을 맞추지? 그 외에도 뭐 마르크 샤갈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프리다의 작품을 알아보고 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프리다 칼로는 여성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남미 출신이니까 유럽의 예술계에서는 완전히 비주류에 속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당당하게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도 계속 남성 화가만 배워왔지 맞아. 여성 화가는 지금 처음 배워보는 거야.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프랑스 예술계에 한 획을 긋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였을까요? 프랑스 헷갈렸다. 바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된 겁니다. 와. 이 그림은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자화상인데요. 그림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쁜데. 약간 화투 같네요. 아, 네, 그렇네. 삼광이네요, 삼광.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겠다.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 게 이게 남미의 전통적인 문화로부터 온 요소라고 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멕시코의 그 색채를 강하게 반영을 해서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멕시코 개성이 색감이요. 있어서. 이 작품으로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남미 아티스트들 중에서 최초로 루브르에 그림이 소장된 화가에 등극하면서 당시 여성 화가들이 이루기 어려운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성황리에 뉴욕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끝내고 멕시코로 돌아온 프리다 칼로는 이후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이제 화가로서도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좀 밝은 미래, 그래. 꽃길을 좀 걷게 되겠죠. 꽃길이 펼쳐져야죠. 이제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이 그림은 뭘 표현한 것 같으세요? 다리가 다리가 진짜 잘렸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제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이고야, 진짜. 저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게 뭘까? 화살표가 붙은 부분이요. 사실 실제로 프리다가 정말 다쳤던 곳들인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거예요? 네. 이렇게 전신을 찌르는 뾰족한 화살표로 고통을 표현했고요.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본인의 잘린 다리인가? 네. 분리되어 있는 두 다리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썩어 들어가는 발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 위에는 앙상하고 시든 나뭇가지가 드리워 있는데 썩은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저 혈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아래쪽에 프리다 칼로가 쓴 메모가 있는데 발이 왜 필요하지? 내게는 날개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요. 희망적인 포기하지 마음을 않으니까요. 맞아. 가지고 있네. 프리다 칼로는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고도 끝까지 씩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지만 누워서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그림 진짜 그리네. 대단하다. 그래서 프리다는 작품에 관한 영감이 갑작스럽게 떠오를 때를 대비해서 물감과 붓을 항상 침대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1953년 멕시코에서 최초로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의 삶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송수영 기자님, 프리다 칼로 이 시기에 그 그림 외에도 열정을 쏟아부은 게 또 따로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죠? 프리다 칼로는 다리를 절단한 후에 네. 사회 활동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저 왼쪽에 디에고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직도 디에고랑 만나고 있어요? 진짜 아직도 안 헤어졌어. 이거 둘이 사랑하나 보다. 시위도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군요. 디에고는 그래도 끝까지 함께 인고 부부 아니야? 이 정도면 인꼬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외출입니다. 예? 왜요? 다리를 절단한 다음에 프리다 칼로가 폐렴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병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1954년 7월 13일 47세의 나이로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기 개인전하고 1년 뒤에. 아,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와. 그리고 프리다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야, 디에고 와. 어. 야, 디에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 사람은 디에고네요. 욕한 우리가 진짜 미안하네. 죄송스럽네. 용서가 다 되셨어요, 네. 이제? 네.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죽기 전에 독특한 부탁을 하나 했거든요.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자기 작품을 어떻게 좀 부탁했을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한 부탁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시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네. 부탁 아닐까요? 자신을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평생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죽은 다음에도 누워 있기 싫었다고 합니다. 아유, 마음이 아프네. 지금 진짜 너무 마음 아픈 말이다.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죽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뭐지? 역주행? 프리다 칼로가 죽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뭐지? 역주행? 역주행. 네, 그림이 역주행하는 거. 맞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프리다 붐이 일어난 거예요. 왜지? 그 발단은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과 페미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페미니즘의 영향이 미술계까지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여성 작가들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롤모델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됐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장 뜨겁게 떠오른 여성 미술가가 바로 프리다 칼로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다른 여성 예술인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프리다 칼로가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프리다 칼로가 그림에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했던 소재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자기의 몸, 곧 여성의 신체죠. 그러네. 그러네. 프리다 칼로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여성의 누드화입니다. 그림 속 여성들은 모두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또 요염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좀 관능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당시 여성의 신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 화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남성 고객들을 위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만 표현됐죠. 그런데 이러한 불문율을 깨뜨린 게 바로 프리다 칼로였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 속에서 여성의 신체라는 건요, 단지 남성을 만족시켜주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리는 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성의 몸을 꼭 아름답게 미적으로만 그릴 필요가 없다. 그 틀을 완전 깨버렸네요. 그리고 고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정말 우리 모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서도 위안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은 미국에서 페미니즘의 물결을 타고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대단하다. 사실 이전까지는 여성이 미술가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 운동의 물결과 함께 프리다 칼로가 위대한 미술가로 재평가를 받게 된 거죠. 이야.